안녕하세요. 저는 의왕 안디옥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혜민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업무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광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전반적인 캠페인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인 중개자 분들에게 우리의 브랜드와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플루언서란 말 그대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이 인플루언서들은 SNS 상에 개인의 매체를 소유하고 높은 친밀감과 신뢰감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인지와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이 바로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인플루언서만의 기획이 담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대를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깊이 영향력을 체험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저희 한국인이 가장 오래 하는 앱 1위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프에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38%나 대폭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비스입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번 영상을 인플루언서 채널에 올리게 되면 그 채널에 있는 조회수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면 약 4주에서 5주 정도는 굉장히 많이 조회수가 쌓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고 조회수는 누적이 되고 상승이 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튜브 마케팅을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경됨에 따라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구매 결정까지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로 넘어가서 가격 비교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유튜브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튜브 콘텐츠는 도대체 어떻게 제작이 될까요? 이 광고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플루언서들을 선정을 해주시고요. 선정 이후에 브랜드의 가이드 기반으로 영상 기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기획안을 작성을 함에 따라 컨펌 이후에 촬영이 진행이 되고요. 이 촬영된 1차 편집본을 컨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 컨펌이 된 영상이 유튜브 인플루언서 채널에 업로드되는 것으로 광고 콘텐츠 제작은 진행이 됩니다. 보통 보시면 인플루언서 선정부터 업로드까지는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플루언서들은 먼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범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요. 먼저 나노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500명에서 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명에서 10만 명 이하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구독자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대비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10만 구독자에서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 인플루언서는 100만 이상의 인플루언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매크로 인플루언서와 메가 인플루언서는 연예인의 인지도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튜브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은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인플루언서 선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적합한 이미지를 가진 인플루언서인가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에서 쓸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타겟과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시청층, 그 시청층과의 동일한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선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컨텐츠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디드와 크게 보면 PPL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브랜디드와 PPL에서도 PPL은 기획 PPL과 일반 PPL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컨텐츠 유형별로 노출 이런 부분은 MCN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시고자 하는 회사와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시고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랜디드는 브랜드의 제품을 기획 내에 50% 이상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PPL은 기획 PPL과 일반 PPL이 나뉩니다. 기획 PPL은 인플루언서와 브랜드가 같이 협의한 기획 내에 10%에서 30% 정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의 거부감은 적게 노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순 PPL은 기획 PPL과는 다르게 컨펌 라인이 없이 단순 제품 노출이나 그 컨텐츠에 잠깐 노출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컨텐츠는 2차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1차적으로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채널에 업로드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2차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단, 인플루언서에게 이 컨텐츠에 대한 라이선스가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협의하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영상을 삽입하셔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보다 자세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SNS 홍보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디지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험가진 산업인 분들의 업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37 나라를 살리는 미디어 제자운동 오바다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보험가진 산업인 분들의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